번째 경기 울산현대 대 FC 안양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울산은 강원과 김천 등의 추격을 뿌리치며 지난 시즌도 우승을 차지했다. 홍명보 감독이 시즌 중 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했지만 말레이시아를 동남아 강팀으로 견인한 김판공 감독이 소방수 역할을 잘했다. 이번 시즌을 변화가 여럿 있는데 스트라이커인 주민규와 김지현, 수비진의 이명재와 김기희 등이 팀을 떠났다. 그래도 광주의 허율과 새로운 외인 공격수 라카바가 합류했고 강상우와 윤종규가 팀에 합류했다. 단 주중 경기에서 조현우가 부상을 당했기에 서브 키퍼가 나서야 한다. 안양은 지난 시즌 K리그2 우승을 차지하며 승격에 성공했다. 승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던 K리그2의 두 팀이 모두 올라오지 못했기에 유일한 승격팀이 됐다. 그리고 승격 첫 해인 이번 시즌 안정적인 잔류를 위해 달릴 준비를 마쳤다. 부진했던 니콜라스와 계약을 해지했지만 못다를 영입했고 중앙 미드필더인 에두아르도와 당당한 체구의 수비수인 토마스 등이 가세했다. 김다솔과 이태희, 김동진과 이창용 등 승격의 주역도 남아있다. 울산의 승리를 본다. K리그2 최고의 선수였던 마테우스를 비롯해 득점왕 출신의 못다가 가세한 안양이지만 첫 경기부터 디펜딩 챔피언을 만나는 건 큰 부담이다. 주장인 이창용을 중심으로 김동진과 토마스 등이 최종 수비진에 나서겠지만 루빅송과 아라비제, 엄원상 등이 측면 돌파로 기회를 만들 울산을 90분 내내 막긴 어렵다. 고승범과 정우영의 중원 장악도 있을 홈팀이 개막전을 승리할 것이다. 두 번째 경기 전북현대 대 김천 상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전북은 지난 시즌 충격적인 승강 플레이오프를 거쳐 잔류에 성공했다. 리그에서 가장 많은 우승을 차지한 강호인데 감독 교체와 주축 선수들의 노쇠화 등이 겹치며 가장 부진한 시즌을 보냈다. 때문에 시즌 전 김두현 감독과 작별하고 버스 포엣을 새로운 감독으로 영입했다. 또 일본 생활을 마친 송범근이 다시 돌아왔고 김영빈과 콤파뇨 등을 부족한 포지션에 채웠다. 김천은 지난 시즌 승격팀이었지만 상위 스플릿 진출은 물론 리그 3위를 차지했다. 2위인 강원에 불과 승점 1점 뒤졌고 시즌 내내 우승 경쟁을 했다. 동나이대 최고의 선수들이 모인 팀이기에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데 더블 스쿼드의 위용을 드러냈다. 6월부터는 전역으로 인한 전력 누수가 있지만 봄까지는 베스트 전력을 가동할 수 있다. 이동경과 이동준, 유강현과 김찬의 확실한 공격진이 있고 김봉수와 이진용, 맹성웅 등이 중원을 지킬 것이다. 전북의 승리를 본다. 김천이 이번 시즌에도 우승권 팀들을 괴롭힐 가장 유력한 후보인 건 사실이다. 이동경과 유강현이 역습을 주도하며 전북 상대로도 밀리지 않고 경기를 운영할 것이다. 그러나 송범근의 가세로 수비가 안정을 찾았을 것이고 이승우와 권창훈, 송민규 등이 콤파뉴의 뒤를 지원할 전북 상대로 승점 추가는 쉽지 않다. 한국영과 김진규의 수비적 헌신도 있을 전북이 승리할 것이다. 세 번째 경기 대구FC 대 강원FC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대구는 지난 시즌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승리하며 잔류에 성공했다. 어려운 시즌을 보냈고 강등 위험이 컸는데 팀의 정신적 지주인 세징야의 활약이 있었다. 그리고 이번 시즌은 상위 스플릿 진출을 노리며 나선다. 바셀루스가 일본으로 떠났고 이탈로와 고재현, 홍철 등이 팀을 떠났지만 세징야와 에드가 정치인의 최전방 공격진이 건재하고 라마스가 팀에 다시 합류했다. 강원은 지난 시즌 모든 팬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듯 준우승을 차지했다. 지금은 토트넘에서 퀸즈파크 임대를 간 양민혁의 엄청난 활약이 있긴 했지만 황문기와 김동현, 김희석 등이 역할을 해냈다. 팀과 잡음이 있던 윤정환 감독이 떠난 자리에는 수석 코치인 정경호가 내부 승격을 하며 지도력 공백을 메웠는데 팀을 잘 아는 인물이기에 이번 시즌도 기대가 된다. 홍철과 이유현, 마리오 등이 새롭게 가세한 것이 눈에 띈다. 대구의 승리를 본다. 강원은 지난 시즌 준우승의 주역인 감독을 비롯해 MVP 최종 3인에 올랐던 공격수와 국대 풀백이 모두 팀을 떠났다. 원정에서 나서는 첫 경기에서 고전이 예상된다. 박창현 감독이 오롯이 본인의 팀으로 정비를 마쳤고 홈의 이점을 누릴 대구가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다. 세징야와 라마스 등 공격 전개는 물론 마무리도 되는 선수들이 팀의 공격을 주도할 것이고 에드가가 후반 조커 역할을 할 대구가 승리할 것이다. 네 번째 경기 도쿄베르디 대 시미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베르디는 지난 시즌 승격팀이었지만 6위를 차지하며 다시 돌아온 J리그에서 인상적인 성적을 냈다. 리그 3위를 차지한 마치다에 가려지긴 했지만 충분히 성공적인 복귀였다. 그리고 이번 시즌은 25시즌 이후 펼쳐질 아챔 출전을 위해 전력 담금질을 잘했다. 마테우스 키퍼를 제외하면 눈에 띄는 외인 선수가 없고 미키와 타이토가 떠났지만 이츠키와 키무라가 공격진에 건재하고 사이토와 모리타가 중원에 버티고 있다. 타니구치는 이번 시즌에도 팀의 최종 수비를 지킬 것이다. 시미즈는 강등 시즌이었던 24시즌 J리그2 우승을 차지하며 다이렉트 승격에 성공했다. 최근 J리그와 J리그2를 오가는 요코하마처럼 1부 최하위권과 2부 최상위권의 전력이라는 평이다. 때문에 이번 시즌은 안정적인 잔류를 위해 여러 선수를 팀에 더했다.
지난 시즌 J리그에서도 손꼽히던 윙어인 카피샤바를 영입한 것을 비롯해 전력이 좋아졌다. 아흐메도프와 더글라스, 사이토 등은 팀의 공격을 이끌 것이다. 접전을 본다. 승격팀 상대로 홈경기에 나설 베르디가 지난 시즌의 기세를 이어나가기 위해 시작부터 전력을 다할 것이다. 키무라와 이츠키 등 원정팀 수비를 공략할 공격진도 있다. 그러나 마츠자키와 이누이 등이 중원에 나서 경기 내내 상대의 공세를 저지할 것이고, 요시다와 키타즈메가 수비 라인을 지켜낼 시미즈가 돌아온 J리그 복귀전에서 승점 1점을 챙길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마치다 대 산프레체 히로시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마치다는 승격팀으로 참여한 지난 시즌 J리그에서 꾸준히 선두권에 위치하며 3위를 차지했다. 시즌 막판 부상자 이슈로 인해 고베와 히로시마의 역전을 허용하긴 했지만 가장 길게 1위를 기록한 팀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번 시즌에는 우승을 위해 지난 시즌 주축 선수들을 모두 지켜냈다. 나상호와 오세훈 등 한국 출신 공격수들 외에도 미첼 듀크와 유키 등을 잡았고, 중원에는 시모다와 시라사키 등 지난 시즌 주축 선수들의 검증된 마이가 합류했다. 히로시마는 이번 시즌 출발이 좋다. 지난 시즌 고베에 밀리며 아쉽게 리그 준우승에 그쳤기에 이번 시즌 우승을 노리는데, 슈퍼컵에서 고베에 승리하며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고, 주중 아체미 16강 1차전에서는 남딘에 대승했다. 다나카와 코시미치 등 팀이 기대하는 선수들의 골이 나왔고, 아슬란과 저메인의 최전방 시너지도 확실했다. 이번 시즌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준 초반이다. 접전을 본다. 히로시마가 좋은 출발을 하긴 했지만 주중에 해외 원정을 다녀오며 휴식일이 짧았던 건 부담이다. 또 홈팀의 홈 경기력이 좋은 데다 시모다와 마에 등 공수 밸런스가 좋은 선수들이 있기에 아슬란에게서 시작될 상대의 공세를 어느 정도 저지할 수 있다. 두 팀이 접전을 가져가며 승점을 나눠 가질 것이다. 스포츠 당첨에 제일 중요한 건 조합입니다. 각 팀 분석을 잘한다고 하여도 조합을 못할 경우 큰 배당을 가져가지 못하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조합을 올려드릴 수 있지만 좀 더 자세한 정보들과 배당 흐름 및 각종 이슈 등 경기 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조합을 빠르게 유튜브에 올려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합 신청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조합 신청 말 걸어주세요. 금전 요구 및 멤버십 가입 조건 일체 없습니다. 좋은 건 서로 나눠 갑시다.